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꿀풀가의 세이지 종류, 세이지 종류들 중에서도 세이지 종류의 품종명이 이렇게 한잎, 여기 뜨거운 입술. 자, 이름도 참 재밌죠. 뜨거운 입술이라고 하는 세이지. 그래서 한잎세이지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만 한잎세이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한잎세이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잎세이지는 잎이나 꽃이나 줄기나 할 것 없이 모든 식물의 전초가 식물의 전초를 약으로 쓰고 있죠. 먹을 수도 있고 허브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약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한잎세이지의 원산지에서는 이 한잎세이지의 전초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든지 한잎세이지만 들어가면 모든 질병을 낫게 한다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한잎세이지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잎세이지의 이름을 보면 식물을 대강 눈치챌 수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핫립세이지 했는데, 여기 핫립,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죠. 뜨거운 입술의 세이지다. 보면은 요 입술이 이렇게 입술이 있는데, 입술의 아래쪽 입술이 빨간 루즈를 발라놓은 것처럼 요염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을 핫립세이지라고 합니다. 여기 세이지인데, 이 한립세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한립세이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모두 한립세이지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도 한립세이지라고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 꽃의 이름을 한립세이지라고 합니다. 한립세이지라고 하는데, 이 세이지라고 하는 뜻은 병을 낫게 한다, 병을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입술을 갖고 있는 병을 낫게 하는 식물이 바로 한잎세이지죠. 한잎세이지인데, 여기 학명에 보면 살비아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살비아, 우리 보통 사르비아라고 했던 그 살비아를 라틴어로는 살비아라고 쓰고, 이 살비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세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세이지하고 똑같아서 세이지가 병을 낫게 한다, 병을 고친다, 그런 뜻이었는데, 살비아도 라틴어로 살비아는 병을 고친다, 병을 낫게 한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 하는 것이 살비아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살비아이고, 프랑스 말로는 세이지라고 해서 살비아와 세이지는 뜻이 같은 말입니다. 뜻이 같은 말이고, 요 마이크로필라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이죠.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이고, 마이크로필라라고 하는 것은 요 잎의 크기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한잎세이지의 요 살비아라고 하는 거, 요것을 옛날에 우리들은 사르비아라고 했는데, 요 사르비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즘 우리들이 국가표준식물의 목록에서는 파인애플 세이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식물이 바로 우리 옛날에 사르비아라고 많이 불렀죠. 사르비아라고 했는데, 이 사르비아라고 하는 말의 학명의 속명이 살비아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한잎세이지의 살비아와 파인애플 세이지의 살비아는 같은 살비아이고, 이 살비아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죠. 일본 사람들은 혀가 좀 짧아서
살비아를 살비아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사르비아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사르비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요 사르비아라고 하는 요 꽃은 보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래쪽에 꽃받침이 있고 여기에 꽃이 있는데 요 꽃을 똑 따게 되면 여기가 똑 떨어지죠. 여기 요 부분이 똑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어릴 적에 요 꽃을 따다가 요 꽃잎을 따다가 요 아랫부분을 입에 대고 쪽쪽 빨아먹었는데 요 속에는 꿀이 아주 많죠. 꿀이 많이 들어있어서 달콤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요 사르비아의 꽃을 많이 따먹었는데 요 사르비아의 살비아가 바로 한잎세이지의 사르비아하고 똑같은 살비아라는 학명을 쓰게 된 겁니다. 학명의 속명을 쓰게 된 것이 바로 한잎세이지인데 요 한잎세이지에도 요 꽃에는 꿀이 아주 잔뜩 많이 들어있죠. 꿀이 잔뜩 많이 들어있고 한잎세이지라고 하는 요 꽃은 거의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어서 한잎세이지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5월달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5월달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5월달, 6월달, 7, 8, 9, 10, 11 11월이면은 11월에 하반기가 되면은 서리가 내리죠. 서리가 내릴 때까지도 이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사진에 보면 여기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꽃이 피어 있는 아래쪽에는 이미 이 꽃잎이 떨어지고 이 속에 씨앗이 연그러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그러 가고 있고 여기는 꽃이 피어 있고 여기는 아직 꽃이 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꽃봉오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새로운 꽃이 피고 또 지고 나면 새로운 꽃이 피고 해서 5월달부터 11월달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꽃이 피는 것이 바로 한잎세이지입니다. 한잎세이지인데 이 꽃을 보면 아주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꽃을 보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서 이쪽에 꽃이 하나 이쪽에 꽃이 하나 두 개의 꽃이 대생한다고 하죠. 마주 달리게 됩니다. 마주 달려서 대생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쪽에도 보면은 두 개의 꽃이 마주 달리고 여기도 보면 두 개의 꽃이 마주 달리는데 이 달리는 모습이 총상화서에 달리게 됩니다. 총상화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향 사방 팔방으로 꽃이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술 모양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하는데 꽃이 이렇게 항상 두 개씩이 마주 달린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뿌리 하나는 길이가 25mm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라고 합니다. 꽃뿌리라고 하는데 이 꽃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꽃잎이 아닌 이유가 요 꽃을 보면 여기 아래쪽 부분이 통꽃입니다. 통꽃으로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어 있고 윗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치 위의 입술하고 아래의 입술하고 두 개 윗입술 아랫입술이 요 두 가지 종류의 입술 같은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입술꽃뿌리라고 합니다.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라고 하고 입술처럼 생겼다 해서 입술꽃뿌리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것을 입술순자를 써서 순형화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형화관에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참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아주 특이하고 예뻐서 우선 보면 꽃잎에 요 위쪽의 꽃잎하고 아래쪽 꽃잎이 있는데 아래쪽 꽃잎의 아래쪽 꽃잎의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둘로 얕게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으면서 요 아래쪽 꽃잎의 아래쪽 부분은 순백색의 하얀색이고 위쪽 끝 부분은
빨간색으로 마치 여인들의 입술에 바르는 루즈를 발라놓은 것처럼 빨간 색깔의 루즈를 발라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핫 뜨거운 입술이다. 그래서 한입 세이지죠. 근데 요거 보면 아주 또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이 요 입술의 윗입술을 보면 윗입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 윗입술에 보면 이렇게 암술대가 쭉 올라오는데 암술대를 보면은 암술대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 털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 부분에 암술대는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암술머리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위쪽으로 갈라지는 것은 길이가 길고 아래쪽으로 갈라지는 암술머리는 길이가 짧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대도 보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수술대가 여기 한 개가 있고 여기가 한 개가 있는 두 개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진한 검은색을 띠는 갈색, 이런 갈색의 수술대가 두 개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이한 꽃을 피는데 요 아래쪽 부분에 있는 요 꽃받침을 보면은 꽃받침은 이렇게 또 둘로 갈라집니다. 위쪽으로 갈라지고 아래쪽으로 갈라지는데 아래쪽 부분은 다시 또 얕게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그리고 요것은 꽃봉오리의 모습인데 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꽃이 피는 것을 보면은 여기 꽃받침의 길이가 13mm지고 13mm 정도 되는데 꽃이 지고 나서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요 속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죠. 이렇게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아래쪽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그 속에는 깨알 같은 씨앗이 달리게 됩니다. 깨알 같은 씨앗이 요 속에 달리게 되는데 요 씨앗은 이러한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씨앗은 이용구 꽃받침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구 꽃받침이라고 하는데 이 꽃받침은 나중에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영구히 남아있는 꽃받침이다 해서 이용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우리 한자로는 이것을 이용구 꽃받침을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 속에는 길이가 4에서 5mm 정도 되는 씨앗이 깨알 같은 씨앗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꽃을 다시 보면은 여기 꽃받침이 여기 있고 꽃받침의 이 부분이 통꽃이라고 했죠. 통꽃이기 때문에 나팔꽃처럼 아래쪽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꽃을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두 개로 갈라져서 위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윗입술 한자로는 상순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갈라지는 요 잎을 우리들은 하순이라고 하고 이것을 아랫입술이라고 합니다. 아랫입술이라고 하고 여기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 이러한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랫입술에 또 아래쪽은 빨간색의 루즈를 여인들의 입술에 바르는 루즈를 발라놓은 것 같아 해서 한립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한립 세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윗입술도 보면 또 재밌습니다. 요 윗입술도 보면은 윗입술은 앞으로 약간 굽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약간 굽으면서 아랫입술은 이렇게 넓게 펴져서 얕게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립 세이지는 키를 보면은 키가 90cm에서 120cm 정도 자라는 갈잎 낙엽이 떨어지는 버금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갈잎으로 보고 있는데 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온화한 지역 요 한립 세이지의 원산지는 저기 유럽의 지중해 그리고 유럽의 남부 쪽의 지중해 쪽하고 아프리카의 북쪽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잎세이지가 자라고 있는데, 이 한잎세이지는 지중해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옛날 우리가 터키라고 했던 튀르키예도 이 한잎세이지가 자생하는 원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한잎세이지는 지중해 부근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미국이나 멕시코 쪽에서도 이 한잎세이지는 자생하는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원산지에서는 요 한잎세이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잎세이지가 퍼져서 공원 같은 곳에 흔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한잎세이지인데, 조금 전에 갈잎이라고 했던 낙엽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낙엽이 떨어지지만은 지중해 연안 쪽에는 날씨가 따뜻하죠. 따뜻하고 아프리카 쪽에는 더 따뜻하기 때문에 요 나무는, 한잎세이지는 갈잎이 아니라 상록이 됩니다. 이 더운 지방에서는 상록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갈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무를 우리들은 버금떨기 나무라고 하고, 한자로는 아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간목, 버금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줄기를 보면 줄기는 목질화돼서 나무인 것이 틀림없는데, 겨울이 되면은 요 윗부분에 있던 잎들은 얼어서 죽게 되죠. 요 가지와 잎들은 얼어 죽게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얼어 죽는 것이, 윗부분은 얼어 죽고 요 아래쪽은 살아있다. 이러한 일부 위쪽은 풀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아래쪽은 나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나무를 우리들은 버금떨기 나무라고 하고, 한자로는 아간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한잎세이지라고 하는 이 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번식을 하게 되죠. 씨앗이 거의 나지 않고 씨앗을 뿌려도 싹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잘라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지를 잘라서 땅에 묻어놓기만 하면은 마치 잡초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한잎세이지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 그리고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죠. 그래서 건조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한잎세이지를 베란다 같은 곳에 화분에다 심어 놓게 되고, 햇볕을 많이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햇볕만 많이 쬐주면은 잡초처럼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잡초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이, 물주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잎세이지를 가지를 꺾다가 땅에 꽂아 놓으면은 무성하게 자라는 이 한잎세이지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즐길 수 있게 되고, 한잎세이지의 잎을 보면 놀랍죠. 잎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요 잎은 마주 달리면서 이런 모습인데, 요 한잎세이지의 잎에는 향기가 아주 진하게 강하게 납니다. 강하게 나는데, 요 한잎세이지에서 나는 향기는 박하 향기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박하 향기하고 비슷하고 블랙커런트의 향기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요 한잎세이지를 미국에서는 한잎세이지를 블랙커런트 세이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랙커런트의 세이지라고 하는 블랙커런트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이 잎은 바로 만병통치약으로 원산지, 그러니까 한잎세이지의 원산지인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원산지의 원주민들은 요 잎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에 요 잎만 들이대고 잎만 바르고 잎을 먹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만병통치약 대접을 받던 것이 바로 한잎세이지죠. 그래서 한잎세이지는 잎을 허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요리를 할 때 이 잎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데, 특히 돼지고기를 구울 때 돼지고기하고 같이 양파를 우리 많이 넣게 되는데, 그 양파와 함께 한입 세이지를 넣게 되면 그 돼지고기의 허브향, 박하향과 비슷한 향기가 스며들어서 돼지고기의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요 줄기도 마찬가지죠. 줄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약으로 써서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또한 요 꽃잎도 마찬가지로 만병통치약으로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브의 잎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유용하고, 그러면서 나무의 줄기만 꺾어서 땅에 묻어놓기만 해도 무성하게 잡초처럼 키울 수 있는 한잎 세이지가 유럽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던 나무였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잎 세이지는 꽃 속에 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꿀이 많이 들어 있고 밀원식물이면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한잎 세이지는 5월 달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1년 내내 꽃이 지속적으로 피기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이 한잎 세이지를 가까운 곳에 많이 심어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주 유용하고 쓸모가 많고 맛도 좋고 음식으로도 많이 먹고 모든 식물의 전초를 약으로 쓰는 나무가 바로 한잎 세이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